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처진 가슴입니다. 아, 네. 가슴 처져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가슴 수술을 젊은 친구들만 많이 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출산 후에 또 나이를 먹으면서 가슴이 처지고 늘어져서 고민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슴이 왜 그렇게 처지는 걸까요? 사실 가장 많은 이유는요, 가슴이 일정한 위치에 있도록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요. 네. 걔들이 느슨해지기 때문인데, 네. 왜 느슨해지냐면 갑자기 살이 많이 쪘다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가슴이 커지잖아요. 네. 가슴 내용물 유선 조직도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때 인대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이게 정상, 보통 처지기 전에 가슴이에요. 네. 요 보라색, 이게 이제 유선 조직이고요. 여기 초록색 망사 같은 게 이제 인대인데, 네. 가슴이 커졌다? 이만해졌다? 그러면 이 인대도 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슴은 다시 작아졌는데 늘어난 인대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인대가 얘를 못 잡아주니까 이 보라색 조직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피부에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피부도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늘어났다면 피부도 남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가슴이 처지는 거죠.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죠. 피부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작아졌어요. 살을 빼거나 아니면 수유를 하고 나서 모유를 중단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더니 유선 조직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럼 안에가 비겠죠. 그럼 바람 빠진 느낌이 들어요. 바람 빠진 느낌이 들면 그거 자체가 좀 더 심하게 처져 보이거나 안 처졌던 가슴도 왠지 처지게 느껴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치료하려면은 다 땡겨줘야겠네. 사실은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되돌리는 치료를 하지 않고서 처진 가슴이 다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처졌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뭐가 밑으로 내려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사실 보면 유두의 위치가 있고요. 이 유방 밑선의 위치가 있어요. 이 배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위에서부터 한 요 정도 내려오면 유두가 있고 한 60% 내려오면 유방 밑선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이거보다 더 밑이야. 그러면 우리가 처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봤을 때 위쪽에 볼륨이 많이 없고 위에 볼륨이 좀 빠져 있고요. 아래가 볼록하고 유두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처져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걸 처졌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안 처졌다라고 해도 처져 보여버리면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할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실제 위치가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져 보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방법은 사실은 유방 내용물이 좀 많아져서 안에를 좀 채우거나 그 다음에 피부가 좀 줄어서 내용물을 담고 있는 가슴의 공간이 좀 줄거나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유두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유두의 위치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크게 해결하는 방법은 그 두 개예요. 말 그대로 안에 이제 보형물을 넣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보형물을 넣는다면 바람 빠진 느낌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많이 처지지는 않았는데 바람 빠진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보형물을 넣으면 그거 자체로 해결이 끝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분은 가슴이 밑으로 떨어진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슴 조직이 있는 분이고 인대가 그걸 잡아주지 못하면서 가슴 조직이 밑으로 하강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분을 보면 가슴 조직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근데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거죠. 물론 가슴 조직도 약간은 내려가 있지만 메인은 유선 조직이 너무 작아져서 피부가 많이 남는 상태. 그럼 바람 빠진 상태죠. 그럼 이 경우는 가슴이 커지면 그냥 해결이 끝나는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 경우는 안에도 채워야 되겠지만 이 떨어져 있는 조직을 좀 올리고 이런 조작들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을 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형물이 뭐 이물질이라서 거부감이 아마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보형물 넣는 수술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가슴 확대 수술할 때. 처진 가슴을 다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형물을 넣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보형물을 특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형물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넌 절대 놓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그러면 하나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두율은 올리는 수술을 하는데 안에 내용물은 많이 안 늘릴 거니까 네. 피부를 좀 줄이고 안에 처져 있는 내용물을 재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보형물이 없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보형물을 넣을 이유가 사라지지 않나요? 보형물을 넣었을 때 주는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첫 번째 경우는 그냥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경우에 보형물을 넣어서 공간을 채우고 보형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유두, 유륜의 위치가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다면 가장 흉터가 적게 흉터를 안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두, 유륜을 올리고 처진 가슴을 해결하기 위해서 흉터가 필요한데 대부분 흉터를 싫어하시거든요. 흉터를 조금만 남기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흉터가 적은 방법은 유륜절개를 하는 방법, 조금 더 많은 방법은 수직절개, 그거보다 더 많으면 이제 오자절개라는 걸 사용하는데, 만약에 보형물이 없다면 피부를 절제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점점 오자절개 쪽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보형물을 넣는다고 하면 피부 절제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자절개 할 사람이 수직절개를 한다거나, 수직절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유륜절개로만 수술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유륜절개도 필요 없이 보형물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양상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유선 조직 재배치를 하긴 하는데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좀 봉긋하고 탱탱하고 그런 모양까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도 보형물처럼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죠. 최근에 많이 하는 수술들은요, 물론 보형물을 넣을 때 해당하는 문제지만 나는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보형물도 좀 넣어서 안에를 채워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일부러 부족한 양만큼의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보형물을 넣습니다. 그럼 가슴이 너무 커질 거 아니에요. 엄청 커지죠. 대신에 조직을 좀 절제하는 거죠. 본인의 조직은 줄이고 보형물을 조금 더 크게 넣으면 사실은 보형물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 조직이 훨씬 더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조직이 약해서 가슴이 처졌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게 계속해서 잘 유지돼야 될 텐데 덜 흔들거릴수록 유지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흔들거리는 조직을 좀 제거하고 그나마 덜 흔들거리는 보형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만든 가슴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늙지 않는 걸 바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얼굴이 처지고 그런 노화의 과정이 오는데 그 속도가 좀 느렸으면 좋겠잖아요. 네네. 그래서 늘어진 조직량이 좀 더 적고 그게 보형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그런 속도가 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원장님 말씀만 들어보면은 보형물을 안 쓸 이유가 없는데요? 좋은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안 쓰는 거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일리가 있다, 보형물 괜찮아 이러면 쓰시면 좀 더 좋은 결과, 좀 더 팽팽한 모양의 가슴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보형물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여성분이 몇 분이 될까요?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성형외과에서 하는 가장 많은 미용 수술이 사실은 가슴 확대 수술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꽤 많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성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할 텐데, 근데 만에 하나 나면 어떡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혹시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신가요? 보형물이 생기는 부작용은 물론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지만 해결 못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형물은 언제든지 뺄 수 있거든요. 네네. 내가 이걸 제거하겠다 10분이면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가역적인 건 아니고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동안 했던 수술들을 보면서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유두가 한 이 정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수술 후에 보면 유두를 올렸죠. 그리고 가슴 조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슴 조직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유두 유륜도 올리고 조직도 올렸지만 이 부분이 볼륨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형물로 채운 거예요. 보형물도 넣고 조직도 올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 젊었을 때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슴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를 확대 거상이라고 하죠. 마찬가지 사진들입니다. 조직을 올리고 피부는 줄이고 유두유륜을 올렸는데 보형물만으로만 수술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티가 날 텐데요. 보형물도 넣었지만 밑에 떨어져 있는 조직이 위로 올라가서 또 보형물을 편안하게 감싸니까 굉장히 경계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죠. 정면에서 보시면 확대 수술을 한 가슴이랑 거의 다르지 않죠. 우리가 확대 거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많다 보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결국 그 두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제일 티도 안 나고 모양이 예쁘게 되는 거네요. 가장 팽팽한 젊은 시절의 가슴을 갖고 싶다. 그러면 보형물도 넣고 조직도 올리고, 또 때로 조직이 너무 과도할 때는 조직도 좀 절제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가슴의 형태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왕 보형물 넣는 김에 원장님 저 되게 커지고 싶어요. 확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사실은 가슴이 처지면 작아 보여요. 그게 그렇게 작은 가슴이 아닌데, 왜냐하면 유효한 볼륨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위쪽에는 유효한 볼륨이 없거든요. 더 작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알하면 조금 커집니다. 그런데 불알을 해도 딱 봉긋하게 가슴이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던 조직을 위에 올려서 불알을 하니까 조직이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작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조직을 위로 올리면서 그 퍼진 조직을 이렇게 모으죠. 그래도 나 가슴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보형물을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가슴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가슴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크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부거든요. 피부에 여유가 없으니 무한정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처진 분들은 피부에 여유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축소하면서 확대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상하는 거예요. 확대 거상이 아니라 축소 확대 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런 가슴 갖고 싶은데 할 수 있어.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거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그동안 많이 하셨던 거고, 사실 보형물을 넣는 수술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신 수술이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복잡하다 뿐이지 너무 두려워할 만한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